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적절하게 시원하고 좀 새벽은 춥기도 하지만 뭐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강원도 갔다 오니까 엄청나게 그 기온이 차더라고요. 머리가 시릴 정도로. 옛날에는 노스님들이 야외 행사 때 빵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늙어보니까 야, 머리가 되게 쉬어요. 머리가 아주 그냥 쌩하니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입장이 돼봐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대 입장이 되면. 근데 항상 우리들은 자기에게 맞춰달라 하죠.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달라. 자기에게 이렇게 해달라. 전부 자아죠. 그래서 또 하나 느꼈어요, 어저께. 새삼스럽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자. 더 깊이 있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공이라는 건 결국 모든 게 제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로. 제로에서 상대가 나오고, 제로에서 내가 나오고. 그런 거. 오늘 또 글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92쪽에 32번 구절이죠. 그대들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노니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라. 보이 중생 직도하노니 비요 즉시 비문이라. 그 다음에 33번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이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하여 없음을 논하랴. 비유 비무 불이니 하수 대유 논 허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옮겨보세요. 34번 있음과 없음은 망연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라.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하나도 있을 곳이 없다. 유무망심 이포라 일파 일개 불건이라. 35번 두 개의 이름은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이 없으면 곧 본래 참되고 여여하리라. 양명유의 정작이니라. 무정즉본 진연이라 했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2번 구절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되겠죠. 결국 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그들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노니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제로죠. 결국 내 생각이 A, B, C, 1, 2, 3 있죠. 근데 그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근데 또 없지 않다는 거죠. 0에서 플러스 숫자 나오고 마이너스 숫자가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부 상대적인 객관세계에 뭔가가 생기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비유가 얼음과 물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근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또 얼음이 녹으면 시원해진다. 아니요, 따뜻해진다. 그래서 그 얼음이 녹으면 아까 물이 된다, 액체가 된다. 근데 불교에서는 얼음이 녹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얼음은 유죠. 고체 덩어리가 있죠. 그 얼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름에 혹서일 때, 여름에 아주 때압일 때, 더울 때 얼음은 아주 중요한 또 물건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얼음을 일어나가지고 저체온증을 얻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여기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거는 논리적인 전개인데 이거를 그냥 현실적인 전개로서 바꿔보면 좋다 나쁘다 보면 돼요. 얼음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죠. 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근데 물을 또 우리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죠. 근데 또 얼음이 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죠. 결국 사람이 냉정할 때 좋을 때 있고 상당히 물같이 부드러울 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다 인연이다. 근데 인연인데 내가 공부를 한다면
상대하고 내가 관계할 때 상대 입장이 좀 대봐라 그겁니다. 내 입장만 대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을 개인주의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라 하죠.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쓸 수 있어야만이 결국 중도가 되고, 또 보살의 입장이 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얼음이 돼줄 수도 있고 물이 돼줄 수 있어야지만이 그 불교의 마지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안 되고,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안 되고, 정확한 결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알고도 나쁜 짓 해야 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밴드에 올렸지만은, 이 군자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상대를 바꾸려고 했을 때도 상황 따라서, 아, 바꾸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져줘야겠다. 아니,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상대를 바꿀 수 없을 때, 바꾸려고 애쓸 때 정의가 세워지죠. 근데 정의는 평화가 오지 않고 전쟁이 옵니다. 싸움이 와요, 정의.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을 때 내가 원래 네가 원래 하다 보면 그냥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결국은 파탄의 길을 서로가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이거는 참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불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그르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관계없이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도 구애받지 않으면 그건 행복인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참 오랜 세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볼 때 나쁜 짓 하면은 양심의 저촉을 받거든요. 근데 또 너무나 오래 나쁜 짓 하면은 또 양심의 저촉을 안 받죠.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얘기했죠.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가에 오줌 누는 사람을 보니까 뭐 지적을 했죠. 뭐라고 했죠. 좀 더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 한가운데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보지 않고 갔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공자에게 그러죠. 아, 아까는 왜 그러셨습니까? 더 심한 사람인데 뭐라고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길가에 누는 사람은 좀 양심이 있다는 거죠. 왜? 사이드, 보이지 않는 곳에 누니까. 근데 길 한가운데 누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거죠. 공경도덕, 의식이 없다는 거죠. 왜? 세상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정말 큰일 난다는 그런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중도의 공식입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결국 부정을 통해서 그때 상황상 따라가지고 잘 해라. 그러니까 네 자신의 잣대를 딱 내걸지 말라. 그 뜻 아니겠어요? 33번 개송은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의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하여 없음을 논하려. 있음에 대해서 없음을 논한다는 것은 여기서 있다 없다는 실천적인 입장에 보면은 좋고 나쁜 거예요. 나쁜 거에 대해서 뭘 좋은 걸 논하냐 그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르잖아요. 유식 성유신록에 보면은 일수사견이란 말 나오거든요. 하나의 물을 놓고 보는데 네 가지 견해가 나온다.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계. 내가 A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C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때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당신 자신의 입장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봐.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 전체적인 입장도 생각해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해서 없음을 논하냐. 논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뭐겠습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가 생기면 2, 3, 4, 5, 6, 7, 8, 10 계속 나옵니다. 또 그 불교 우화에 그런 게 있죠. 어느 집이 3층 집에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잖아요, 시야가. 근데 자기 집은 1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소에게 명해서 3층을 빨리 져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층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3층을 지라니까 왜 2층을 짓고 있냐. 2층이 있어야 3층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전개되어 가는 거는 우리가 몰라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바로 순간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어라. 여유를 가지고. 너무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불만이 생기고 거기서 우울하게 생기고 왜 저 사람이 변했나 합니다. 상대가 변하는 거는 반드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 저는 신도가 오든 안 와도 관계하지 않아요. 반드시 신도가 안 오는 거는 우리 담당사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고. 왜? 지금까지 공부해온 사람 많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한 번, 두 번 맞춰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맞춰달라 합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보세요. 안 맞춰줬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 하지만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맞죠? 전부 다 그래요. 왜 나한테 안 맞춰주나?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고요. 당신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가 못 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랜만에 오신 보살님을 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니까는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그랬죠. 나도 모르게 업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나한테 인사했는데 나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뵀을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아까 인사 드렸는데요. 그래요. 제가 못 봤네요. 그러면 서로 오해가 풀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해주지 않을 때 그건 결국 내 문제이지 상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구호 보죠. 있음과 없음은 망연자인 마음이 세운 이름이라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하나도 있을 곳이 없다. 내가 부서지면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철인, 성인으로. 그렇지만 나는 생각한다. 이런 또 중생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불교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그때그때 맞게 하라 그 뜻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인간입니까? 근데 자꾸만 잘못된 불교는 생각을 없애라 하잖아. 마음을 비우라 하잖아. 근데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관계의 작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논법 아시겠죠? 그래서 아공이 먼저예요. 데카르트도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그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입장만. 또 생각한다. 상대 입장을.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 구를 보죠. 두 개의 이름은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이 없으면 곧 본래 참다고 여야하다. 두 개의 이름은 나눠예요. 그죠? 주관객관이죠.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눠가 없으면 둘이 하나가 되면 결국은 진리의 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불교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면은 결국은요, 이 세상은 뭉뚱그려 가지고 재미없어요. 전부 세상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짜장면만 있어 보세요. 재밌겠습니까? 짬뽕도 있어요. 볶음밥도 있어야 되고 탕수육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다. 그 재료는 뭐예요? 그 만드는 건 결국 뭐 하나죠. 근데 마음에 따라, 상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많은 재료와 많은 음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겠어요? 각기 상대의 개성,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통일시키는 거 제일 좋아하지 않거든요. 중국집 가면 야 짜장면 통일해. 모처럼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데 짜장면 통일합니까? 짬뽕, 짜장면, 볶음밥, 탕수육 마음대로 시켜 먹어야지. 그죠? 그렇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체에 있어서는 하나로 합치는데 서로 개성을 존중한, 개성을 인정한 결국 조화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할 때 보면 투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100개의 악기가 각기 하나의 음으로서 하모니 이룰 때, 그때는 뭐예요? 조화죠. 하모니가 이루어서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그때 귀를 기울여 보면 내 아들이 바이올린 친다고 생각한다면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자 하면 들립니다. 그죠? 필요 소리 들어보자 하면 필요 소리 들려요. 모든 소리가 어우러서 들리는 가운데 제가 마음을 필요 소리에 집중하면은 필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재밌는 게 졸업식 할 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자기 자식이 눈에 띄잖아요. 희한한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찍다 다지기래요.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하고 하나가 아니기도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논법을 가지고 결국은 조화를 이루라 그겁니다. 서로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대를 오해하기 이전에 물어보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한대. 상대가 어떤 말 나오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랬어요. 내가 몰랐네요. 또 상대가 또 나에 대해서 그래요. 난 상대한테 이런 거 실망했어요. 고쳐주면 좋겠네요. 그런 말 나오면 내가 고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버리거든. 그럼 대화 안 돼. 그죠? 둘이면서 서로 하나로 합치려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면 결국 뭐 있어요? 둘로 남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둘이 서로의 입장을 초월해서 상대의 입장이 돼주면 자기 생각을 인정한 가운데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또 둘이면서 하나면서 둘이죠.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논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